근데 사실 이거 제목을 막 엄청 크게 깊이 생각한 주제는 아니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 사회적으로 특히 최근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많았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좀 다른 얘기가 듣고 싶거나 사실 뭐 좀 그렇잖아 좀 가십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거나 이러신 분도 있겠다 싶어서 이거 주제를 좀 바꾸자고 할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잠깐 하다가 괜히 또 이거 유튜브로 이제 중계하는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박제가 되면은 좀 곤란하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다가 질문은 발표 내용하고 크게 상관없어도 괜찮아요. 네. 그냥 평소에 블록체인이나 뭐 게임 그리고 뭐 작년부터 하도 난리였잖아요. 뭐 NFT가 어쩌고 저쩌고 PT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NFT고 PT고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네. 근데 물어보셔도 돼요. 일단은 보통 발표자 소개를 이렇게 안 넘어가나? 잠시만요. 저도 이제 발표가 서투네요. 오랜만에 해봐서. 보통 이렇게 좀 재미없게 이렇게 개괄식으로 하는데 이게 조금 그래서 그냥 깃허브 프로필 사진 넣고요. 네. 여기 뭐 이메일 주소 조그맣게 있고 이런데 네. 플라네타리움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뭐 회사가 저희 일하는 게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특별히 뭐 막 회사 일이니까 못 보여드리고 이런 건 없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제가 오픈소스로 뭐 했는지 이런 거는 그냥 깃허브에 다 나와요. 회사 일을 해도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C샵으로 블록체인 바닥부터 만들기인데 이거를 이제 오늘 급하게 오면서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키워드를 몇 가지 꼽아서 C샵 블록체인 바닥부터 뭐 이렇게 꼽았을 때 블록체인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은 요게 뭔 그림인가 싶으신 분 계실 텐데 이게 사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저 이렇게 그림 잘 못 그리고 저희 회사 대표님이 옛날에 이제 파이썬으로 블록체인 웹게임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네코유메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뭐 한 4년 됐어요. 보니까 어제 보니까 4년 됐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파이콘에서 발표했다고 막 그러시던데. 네, 대표님한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런 게임을 만드는데 그 당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2018년도쯤이죠. 4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막 그 전부터 2009년부터 있었지만 개발자들은 제 주변의 개발자들은 2018년을 알았는데 이제 뭐 POW가 어쩌고 막 하면서 블록에다가 뭘 넣으면 뭐가 된대 하는데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하신 게 송금만 해야 되냐 이 좋은 걸로 게임을 만들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게임이라는 게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이분이 타겟으로 한 거는 웹게임이었어요. 웹게임은 좀 간단하잖아요, 비교적. 뭐 혹시 웹게임을 처음 들어보신다 하시는 분 계세요?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 아세요? 어떤 거 아세요?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 기프티콘 하나 드릴게요. 커피. 네. 로블록스요? 아, 아닐 것 같아요. 쿠키 클리커요?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게임이지만은 그래도 웹게임일 것 같아요. 로블록스는 아는 게임인데 웹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고 이따가 제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기프티콘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튼 웹페이지에서 하는 게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옷게임이라든지 그런 보통 전략이나 뭐 이런 종류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특성상 사실 게임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되게 레이턴시가 긴 웹 애플리케이션들하고 비슷해요. 생긴 게. 그래서 뭐 그런 거라면은 DB에 넣을 거를 블록체인에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셨고 일이 좀 커졌죠. 그래서 막 이거가 제가 아마 리플랜이 만들기 시작했을 때 막 여기저기 막 발표하고 다니면서 썼던 장표에서 가져온 건데 뭐 이제 보통은 DB에다가 저장할 거를 각자 노드마다 각 클라이언트 노드마다 게임 상태를 복제를 해가지고 DB 내용으로 쓰면은 뭐 따로 체크를 안 해도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들을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로 만들었어요 게임을. 이게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뒤에 소개할 리플래닛을 가지고 실제로 만든 게임 화면이고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저희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인데 보면은 이제 사실 뭔가 저 게임이 할 때마다 뭐 조작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요렇게 준비를 해서 트랜잭션을 요렇게 날리면은 요런 전투 결과가 화면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그런 정도의 게임을 만들었고 요 게임이 뭐 뭐지? 매출적으로는 잘 됐어요. 근데 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여튼 이런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요게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교수님한테 혼난 이유기도 한데, 어, 뭐 때문에 혼났을지 짐작하시는 분 계세요? 전산 혹시 전공하신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게임 만들면 왜 교수님이 혼낼까?
저를. 이게 느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느려요 그냥. 왜냐면은 저 게임 결과들을 전부 한 DB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모든 DB에다가 모든 플레이 데이터를 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분산 처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샤딩을 한다든지 파티셔닝을 하면은 요만큼 뭐 클러스터링을 나눠서 요만큼은 여기서 처리하고 요만큼은 여기서 처리하고 하면 전체 스루풋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탈정황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사실 요거는 꼭 게임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범용 메인넷은 더 심해요. 저희 게임은 뭐 DAU가 많이 나와요. 10,000 정도 나오는 게임이라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이더리움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옵티미스틱 롤업이니 뭐 GK 롤업이니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을 해가면서 하는데, 요는 딴 데서 계산한 거를 믿을 수 있는 체인에 올려서 검증을 가능하게 만들자 뭐 이런 차원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C샵으로 블록체인 바닥부터 만드는 건 아직 이 경지는 못 갔어요. 네. 근데 도전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되게 블록체인 가지고 어려운 얘기들을 막 했는데, C샵 얘기를 잠깐 하면은 사실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 다 세상 많잖아요. 이 중에서 C샵으로 만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C샵 단넷으로 된 거 애니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주류 구현으로 많이 쓰지는 않고요. 보통 이더리움 구현체는 게스나 페리테크에서 만든 페리티, 오픈 이더리움이라고 이름을 바꿨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써요. 근데 왜 저희는 C샵으로 만들었냐면 순전 유니티 때문에 그래요. 네. 저희가 타겟으로 처음에 이런 그 게임 기술을 만들 때 대상 타겟이 유니티를 쓰는 중소규모 게임사 혹은 게임 개발팀으로 상정을 했을 때 뭘로 만들어도 인터페이스는 유니티 C샵으로 줘야 될 것 같았어요. 유니티에 쓸 수 있게. 그러면은 아싸리 처음부터 C샵으로 만들자. 이런 배경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단넷이 지금 이제 아까 저도 이제 단넷을 좀 좋아하는데, 단넷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쪽에 하면서 단넷도 재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 개발자 생태계 차원에서 무브먼트를 보여줬고, 요만 하면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후스라 리올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는 갑자기 일본 말이 막 나오는데, 사실 뭐 트라이앵글 뭐 법, 뭐 논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게임 서버를 보통 예전에는 그 C샵으로 잘 안 만들었다 그래요. C++로 만들었다고. 저는 게임 서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일본에 그 싸이게임즈라는 커다란 게임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싸이샵이라는 자회사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되게 그 C샵 기술에 엄청 빠져 있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C샵으로 서버고 클라이언트고 다 만들어 버리면은 엄청 빠를 텐데 사람들이 성능이 느린 줄 알고 안 한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C샵도 충분히 성능이 좋다. 여러분이 좀만 근면하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제 개발자니까 아 그렇구나, C샵이 생각보다 빠르구나, 그럼 성능적으로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뭐 C샵 대통일 이론 뭐 이렇게 찾아보면 아마 유튜브에서 요 그 발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블록체인 씬에서 주로 쓰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C샵 구현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피투피 같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보면은 JS, 노드.js, 고 러스트까지는 있는데 없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직접 만들던지 뭐 저희가 뭐 어떻게 우회책을 찾던지 뭐 이래야 되는 것들이 간혹 생기는데 어 결국은 바닥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닥부터 만들었는 얘기들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이게 첫 번째 커밋에 있던 리듬이었는데 아마 이게 2018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뭐 This is a .NET library for creating blockchain games 되게 조촐하게 시작을 했는데, 요때는 저희가 그래서 바닥부터 만든다는 거의 의미를 좀 쉽게 보긴 했어요. 블록체인을 바닥부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사실 여기는 좀 유치한 이유도 있는데, 이제 김재석 대표가 파이썬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코유메란 걸 만들어서 들고 오니까 뭐 요 정도 만들면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희도.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확장성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머리가 아파진 거고, 저희가 이렇게 좀 절절 매고 있는 세상에서 이제 뭐 근데 저희처럼 블록체인을 뭔가 비슷한 포지션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들을 다른 사람들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코스모스 SDK예요. 네. 저희 팀에도 요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맨날 저를 보면 하는 얘기가 왜 바퀴를 새로 만드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스모스 SDK도 갈아서 하시죠. 라는 얘기를 맨날 하고 저는 맨날 그분들하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요. 서로한테.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코스모스 SDK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팀에 하는 얘기는 요게 이제 실제로 코스모스 SDK에서 텐더민트라고 불리는 합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합의 알고리즘 구현이 고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프로포절이 올라온 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네거티브 포인트 뭔가 개선을 하자는 프로포절에서 네거티브 포인트가 라지 브레이킹 체인지 투 더 블록 앤 커밋 스트럭처 그러니까 리팩토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손대려면은 이게 약간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 BLS라는 그 암호학적 서명 방식을 개선한 거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구조를 고쳐야 되는데 리팩토링을 하려면은 좀 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팀원들한테는 우리는 바닥부터 만드니까 이럴 일이 없다. 우린 처음부터 BLS를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엔진팀에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고 저희가 C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고객들이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소규모 게임사한테 저희가 C샵으로 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조금 최근에 든 고민과 앞으로 좀 했으면 하는 일들이 좀 있는데요. 파이썬 익숙하신 분들은 요거 플라스크?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플라스크 써보셨다. 요 옆에 있는 웍적이라는 게 있어요. 웍적도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사실 제가 요거 여쭤본 게 이런 반응을 의도한 거긴 한데 뭐냐면은 이 웍적이라는 거하고 플라스크는 같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알민 로나처 씨가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웍적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플라스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은 플라스크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저거대로 만들면 웹앱이 뚝딱 하고 나와요. 근데 웍적은 파이썬으로 된 HTTP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론상 라이브러리를 잘 조합을 하면 웹앱을 만들 수 있는데 웍적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로 웹앱을 안 만들어요. 근데 그게 좀 이제 알민 씨는 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따로 얘기를 들은 건 아니라서. 근데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요것만 가지고 웹앱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만드는데 되게 많이 손이 가거든요. 서버를 띄우려 그러면은 뭐 스레드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뭐 와일 루프를 이렇게 받고 있다가 HTTP 요청이 날라오면은 뭐 파싱은 어쩌고 있는 라이브러리로 하더라도 그걸 이제 어떻게 띄울 것이며 포트는 어떻게 열어놓고 있을 것이며 이제 막 신경 쓰기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걸 도와주는 플라스크가 되게 흥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리플래닛 같은 경우는 그 포지션이나 기술 단계상으로는 아직 라이브러리의 수준에 있고요. 프레임워크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기대하는 강점이라고 생각한 유니티 사용자들한테 어댑션이 조금 어려운 상태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기여를 좀 받고 싶다는 차원에서 뭐 QR코드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뭐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걸로 캡처해서 찍어 보시거나 하면 되는데 요번에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이라는 거를 라이파에서 하더라고요. 그 저고도 하시는 분 계셨죠? 발표자 중에. 네,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저스틴 님이셨나? 그 오픈소스 컨트리뷰톤 하시죠? 네. 네, 저쪽도 괜찮고요. 저희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번에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서 좀 기여를 받고 같이 만들고 싶은 게 저 라이브러리의 프레임워크화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그 바퀴를 다시 만드는 게 좀 요즘 말이라고 하면 좀 속된 말로 에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무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3년 동안 저희가 뭐 이런저런 시행착오나 게임으로서 뭐 이런저런 보여준 건 있지만은 그래도 꽤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구색은 갖췄다고 생각은 해요. 구색은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 많은 훌륭한 프로젝트들도 결국 개발자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개발자들을 모아놓으면은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낙관에 가까운 생각도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이제 저희 여기 아까 발표하실 때 죄송한데 딴짓하면서 좀 찍은 건데 왼쪽이 이제 디스코드고 오른쪽이 저희 회사 내부로 쓰는 슬랙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좀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슬랙에서 원래 개발 관련한 논의를 했던 거를 전부 디스코드에서 하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디스코드는 사실 밖에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그 이론적인 배경 근거에는 사실 코드는 오픈소스를 했지만은 오픈소스로 프로젝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 컨텍스트를 모르면 기억하기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왜 보트 4사 찍히는 거는 왜 그런 것인가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슬랙에서 저희끼리 개발하고 있으면은 사실 따라오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영어로 하는 거겠지만은 아쉽게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아직 저희 팀원들도 그래서 일단은 한글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공개는 해놓자. 그래서 올해 이런 저희 원래 개발 채널들에 있던 것들을 디스코드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고 요게 여러 가지로 기여를 받을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신 분들은 여기 놀러 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시간이 됐나요? 시간 좀 남았나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